오늘은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메일을 통해서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중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연 같고 아마 이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청약을 통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의 사연을 채택해 봤고,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 사연을 채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연에 대한 고민 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캔데크 그럼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을 6개월 정도 꾸준히 보면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버나 TV에서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서 집값이 오른다고 뭐라도 하라는데 저희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는 저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3기 신도시 청약이라도 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3기 신도시가 진행하기가 힘들 거란 이야기도 있고 25년까지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을 들어서 그 안에 집을 사지 못하거나 진짜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식이라도 사야 하나요?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도 너무너무 많이 드는 요새입니다. 최근에 LH의 투기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3기 신도시 분양가도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되고 과연 3기 신도시가 잘 진행될지에 대한 걱정도 되네요. 여기에서 이제 LH에 대한 부분들, 저도 LH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좀 이 사연하고는 연관된 그런 부분들 깊지는 않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에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면서 이런 공공주택을 저렴하게 서민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LH에서 땅 투기를 한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이제 목격이 됐고 발생이 됐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토지의 그러한 적정 보상가가 이루어지면서 또는 3기 신도시 공급 같은 공공주택의 공급들이 저렴한 그런 주택들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묘목 같은 것들을 심으면서 토지 보상들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은 토지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토지비 플러스 건축비 해가지고 이 주택의 가격, 분양가가 산정이 되는데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잘 될 것이냐 또는 너무나 높은 분양 가격이 책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거나 좀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핵심적인 입지의 토지들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는 어떠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저의 전 재산은 7천만 원이 다입니다. 그것도 지금 살고 있는 전세금이 6천만 원이고 현금은 아이들 적금까지 모두 합쳐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행히 받을 돈 1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올 겨울에 받을 예정이며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된다면 어떻게든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1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이 돈의 출처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받을 돈인지에 대해서 써 주시지는 않으셨고 지금 현재의 전 재산이 전세금 6천에 현금 1,000만 원 그리고 받을 돈 1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청약 당첨이 되면은 1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거나 아니면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1억 원의 돈을 청약 당첨되면 받는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 자식 간도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남편과 부인 간에도 이 돈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도 이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것을 통해 가지고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멀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지 이 돈이 내 돈이지, 남한테 가 있는 돈 또는 어디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 이런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컨설팅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되고 이제 수수료를 나중에 받을 거니까 흥청망청 돈을 이제 씁니다. 좋은 술도 먹고, 그리고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사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수수료가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야지, 내 포켓 안에 들어와야지, 내 계좌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약을 잘 마무리하고 돈을 100%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좌에 꽂혀야지 그 돈이 내 돈입니다. 주식에 들어가 있는 계좌도 팔고 나면은 뭐 2, 3일 안에 내 계좌로 들어오죠. 하지만은 정작 내 계좌로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향후에 나한테 청약 당첨이 되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돈도 내가 청약이나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지금 산입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 집 마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은 없는 돈이에요. 없는 돈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금 6천만 원 묶여 있고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청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이 돈을 미리 받아야 돼요. 이 돈을 내 통장에 미리 받아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청약 계획을 짜는데, 자금 계획을 짜는데 산입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짜거나 이제 청약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2년 있다가 내가 잔금을 치를 건데, 지금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을 주식 시장에 넣었다가 2년 뒤에 가격이 오르면은 잔금을 치르면 어떻겠느냐. 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면 2년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의 계획들은 철두철미하게 세울 필요성이 있고, 이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 이 1억 원의 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전략이라고까지는 좀 그렇고, 미리 받아야 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미리 이 돈을 내 계좌에 받고 나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재산 7천만 원,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요? 저는 결혼 후에 15년 이상 아이 출산 후에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것인지 출산하고 바로 복직을 했으나 암세포가 발견이 되어 3년 이상을 쉬었습니다. 암에 쓰인 비용은 1억 원이 넘는 정말 엄청난 비용이었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정말 빚을 갚기가 힘들었네요. 결국 무리한 욕심에 작전주의에 휘말려서 더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갚아지지 않을 것 같던 빚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 예전에는 빚만 갚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내 집을 갖고 싶어졌어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간사한 것 같네요. 임성배 대표님의 영상을 보고 2월 19일 전까지 청약에 당첨이 되어야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부분은 이제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민간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그런 주택들은 2월 19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난 것을 분양받아야지 전세로 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은 지금은 현재 실제로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별내자이부터 청약에 도전을 했고, 청약 점수 57점, 그리 높지 않은 점수였지만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세월의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에 청약 점수도 아깝고 해서 입지가 좋은 곳에 청약을 넣었습니다. 제가 넣어서 떨어진 지역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별내자이, 하남 가밀, 위례신도시, 과천, 마곡 9단지,
같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분양 물량에 청약을 신청했지만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당첨되지 못할 지역만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최근에 영상을 다루었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청약 가점이 맞는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전략들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57점으로 지금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뭐 디테일하게 남겨주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분은 이제 본인의 상황들을 푸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적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에요. 내가 주택을 한번 사서 팔아본 경험, 내가 경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내본 경험, 그런 경험이 하나 두 개씩 축적이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부동산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대출의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투자를 내가 탄력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57점이니까 이 청약 가점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랫동안 무주택을 하고 빚만 갚는데 시간을 사용을 했었는데, 막상 내가 청약을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나 좋은 곳들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었겠죠. 그래서 하남 가밀, 아마 마크베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하남 가밀이라든가 별내자이, 뭐 마곡 9단지, 위례, 과천 같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받고 싶었겠죠.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면 최소 프리미엄 3억에서 5억에 그런 안정적인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정말 핵심 지역의 아파트들입니다. 마곡 9단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를 청약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당첨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느낀 거예요. 제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은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채널을 보시면서 누군가는 제가 얘기한 것을 받아들이고 실행하셔가지고 결과물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경험을 하지 못한 것들을 제가 얘기해 주기 때문이죠. 대출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경험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된다고? 과연 가능해? 그건 옛날이니까 됐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청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청약 가점에 대한 그런 1, 2, 5월 달에 분양 예정된 그런 청약 가점 경쟁률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 댓글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경기도니까 그렇게 가점이 낮죠. 서울은 그 가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 만약에 뭐 50점대, 40점대, 30점대의 가점이 안 된다면은 그런 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가점을 통해서 청약 당첨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기도권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에 내가 가점이 20, 30점대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 아니면은 당첨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야죠. 65점의 가점을 보면서 내가 막연히 청약 가점을 통해서 청약 당첨을 노린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거죠. 본인의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신 겁니다. 57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57점이라고 하는 청약 가점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청약 당첨이 되기가 핵심 지역은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신 거예요. 이제 이분의 전략들은 이분 스스로 이제 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 아마 지금 청약을 하시면서 떨어지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운 좋게 당첨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 가점이나 살고 있는 지역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역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청약 가점이 과연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청약이 답이다 라고 100% 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청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청약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본인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 이러한 전략들을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은 값진 경험을 일단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분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보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중요한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57점, 자산은 전세 자금 6천만 원, 그리고 자산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말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산 분배율이 돈, 부동산, 주식 등에 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아이패드인데 쉬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끄겠습니다, 제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점 57점, 자산은 전세자금 6천만 원, 빌려받을 돈 1억 정도, 통장 예금, 아이들 몫으로 되어 있는 것까지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비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비상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써주셨어요. 이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해서 적어도 3년 뒤에 당첨되어 내 집을 마련해야지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통 모르겠네요. 현금이 없는 저 같은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임성배TV 응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분뿐만 아니라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면, 청약 가점 지금 뭐 40점, 50점대 되시는 분들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왜? 이 정도의 청약 가점 가지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청약 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60점, 65점 되면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만약 이분 같은 경우에 57점인데 지금 65점 정도가 되면은 청약 가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서울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40점 후반, 50대 중후반의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62점이나 63점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60점 초반대의 분들은 65점이면 지금 청약 당첨이 되는데, 서울에서도 내가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65점 되는데 좀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든 고점대의 어지간한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 같이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분만 57점의 청약 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65점 돼가지고 당첨 확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60점, 61점, 62점의 지금 불안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청약 가점은 똑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최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금이 없습니다. 만약에 빌려받을 돈 1억 원이 없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그래도 모아가지고 추후에 있을 그런 분양 물량들을 노리셔야죠. 선택적 대안이 없는 거예요. 왜? 가점이 얼마 안 되고 자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당장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도 없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점을 모으고 자금을 모아가지고 3기 신도시나 추후에 있는 청약 물량들. 왜냐하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됐을 때 계약금을 넣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잔금을 납부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없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그런 스탠스를, 포지션을 멀리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만약에 정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전세금의 6천만 원은 나중에 잔금을 치를 때 6천만 원 빼가지고 잔금을 치르면 되겠죠. 그리고 뭐 신용대출이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점이라고 하는 점수에서 당첨받을 수 있는 청약의 물량들을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 물량들을 본다 하더라도 당첨이 된다?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40점, 50점대의 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분들은 청약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면서 가점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 40점대, 50점대의 가점에 당첨될 수 있는 지역, 도전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면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에 지속적으로 청약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의 그런 아파트 청약 물량들도 가져갈 수 있고, 자금 여력이 된다면은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올랐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의 입지적 가치는 가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임성배 TV 보고 구축 아파트 매입했어요. 지금 마음 좀 편합니다. 저 잘 선택한 겁니까?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잘 선택하셨어요. 본인이 살 집 하나의 주거는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열심히 이제 대출 상환하면서 2년의 비과세 여건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신축 아파트나 다른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연금으로도 돌릴 수 있죠. 내가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내 노후 자금까지 국민연금하고 그리고 내 그 부동산 연금까지 하게 되면은 주택연금까지 활용을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 주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연금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연금을 들어라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건 아닌데, 최악의 경우에는 내 자식보다 더 든든할 수 있는 이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살면서 내가 나중에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내 삶의 그런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2025년도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그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지금. 지금 1년 앞도 모르는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2025년, 당장 2022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가 자산이 없다, 빚이 많다? 그러면 빚을 갚는 데 집중하시고 종잣돈을 모아서 계약금을 마련하시고, 이 계약금을 가지고 내가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아직은 자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내 청약의 그런 특별공급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내 청약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이 청약 가점을 통해서는 어떠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자금도 없고 청약 가점도 없는 그런 낮은 분들이 강남에 있는 뭐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를 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막연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아니면 구축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는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고, 자금 여력에 맞는 지역들이 어딘지 보시고, 그리고 청약 가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들을 선별했을 때 내가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7점에 가점을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 1억 원의 돈을 일단 받을 수 있으면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또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까 현재 57점을 잘 활용해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만약에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청약하기 위해서, 또는 공공분양 민간건설사의 향후에 있을 그런 3기 신도시의 물량들을 청약 신청하기 위해서 자금을 좀 더 모으는 데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어중간한 가점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냥 막연히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통해 가지고 당첨돼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주택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공급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주택들을 청약 신청하셔가지고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축도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주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청약의 가점이 너무나 당첨 가점이 높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무작정 기다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를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조언이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심을 다해서
이 사연자한테 공유를 해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유할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또는 이 사연자 분께서 참고하실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시고 믿어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